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준대형 세단이죠. K8의 외관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K7에서 K8로 한 단계 더 높아진 이름에 걸맞게 차량의 크기 역시 5m가 넘는 5015mm로 제네시스 G80보다 조금 더 길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번호판을 살펴보면 7-1은 K8인가요? 신형 K8의 번호판이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네 자리는 이번 신형 K8의 전장 길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아차는 신차 외관을 첫 공개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에 무엇인가 힌트를 남기곤 했습니다. 과거 소렌토 차량의 외관 모습을 첫 공개 당시 번호판에 출시 일정을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등 얼핏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아차는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K8의 외관 모습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외관 모습이 공개된 신형 K8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K7 관련 소식은 K7 킹클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공개된 신형 K8의 외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면부와 후면부의 느낌은 앞서 출시한 그랜저와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는 리어 스포일러와 입체감 있는 리어 램프 덕분에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심어준다는 점은 그랜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면부에는 마치 포드사의 몬데오 차량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후면부에 비해서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형 K8은 과거 K7의 이름을 버릴 정도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이번 신형 K8은 앞으로의 기아차의 신규 디자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나줬습니다. 이렇게 신형 K8의 신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과거 기아차의 디자인은 다른 해외 브랜드 차량들처럼 일관성 있는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다양한 신차를 출시하면서 세단과 SUV 그리고 더 나아가 RV 차량까지 기아차의 디자인은 일관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2009년 1세대 모델 출시 후 K7이라는 이름은 이제 K8로 바뀜으로써 더 이상 신차로는 출시가 되지 않겠는데요. 그 밖에 전면부에 새로운 기아 로고를 담게 되었는데 기아 브랜드 최초로 해당 로고 엠블럼은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엠블럼 하나만 알루미늄으로 바꿔놓고 언론에 이야기하느냐라며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알루미늄이 신차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더 흥미로운 건 테두리가 없는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었다는 점인데요.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함으로써 그릴 사이즈가 대폭 증가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한편 16일 기준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기아는 K8의 총 4가지 파워트레인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8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미 K8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이번 신형 K8의 파워트레인 및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 관련 소식은 이전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한편 차량의 외관이 공개가 된 만큼 차량 출시 역시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겠지만 아쉽게도 이번 K8 하이브리드 출시는 늦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의 생산은 3월에 생산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4월달에 생산 예정인 하이브리드 물량은
800대에서 90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모델의 3월 생산 대수가 약 5,000대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생산량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량이 적은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신차 등록된 하이브리드 카는 총 17만 3천여 대로 전년에 등록된 10만 4천 대보다 무려 66.5% 정도 증가해 LPG 판매량을 추월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증가된 이유로는 친환경차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대한 것에 따른 영향이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과거와는 달리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이브리드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증가 역시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로 인하여 차량 부품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완성차 업계에서는 당분간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는 아직까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충전 인프라로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차량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2019년 140만원 한도였던 하이브리드카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작년 기준 90만원에서 올해는 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차량의 인기 역시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이브리드카의 인기는 단기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신형 K8의 외관만큼 실내 역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신형 K8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K8의 실내 및 최첨단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